요즘 맞벌이 부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둘 중 하나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할 말 할 바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손주 돌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중에 8분 이상이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요? 그렇죠. 네. 이 웃음 뒤에 가려진 어떤 고단함 같은 거. 오늘 저희가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이른바 황혼유가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흔한 일이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부모님 개인이나 뭐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빛과 그림자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빚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뭐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또 베이비뉴스 같은 여러 기사들하고 이누스토리 교육연구소 같은 곳의 연구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등을 넘어설 실마리까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 현상이 이렇다 저렇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걸 좀 깊이 파고들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줄이고 다 같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 육아 전선에 뛰어드시게 된 건가요?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진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 구조가 변한 게 크죠. 사회 구조요? 네, 맞벌이 가정도 늘고 또 한부모 가정도 예전보다 많아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조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그 육아의 빈다리를 채우게 되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떠맡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한국일보나 그 이노스토리 교육연구소 자료에서도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선 또 특히 애가 어릴 때는 아무래도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맡기는 게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혹시 뭐 안전사고라도 날까? 아니면 뭐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런 학대 문제도 걱정되고 또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맞습니다. 그 이노스토리 연구소 분석 보면 딱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부모 육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물론 뭐 조부모님들이 자식들 돕고 싶은 마음, 또 손주 예쁜 마음 그런 것도 당연히 크시겠죠. 그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죠. 아이고,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이런 책임감, 이게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통계만 봐도요. 베비뉴스 조사 보니까 맞벌이 가정의 거의 절반, 48.8%래요. 그 정도가 조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와, 거의 절반이요?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 중에 한 4분의 1, 그러니까 24.3% 정도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의 보편적인 모습이 된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흔한 모습이 된 황혼 육아. 그래도 분명 좋은 점도 있을 텐데요. 조부모님들께는 어떤 기쁨이나 보람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손주랑 지내는 거 그 정서적인 교감이 주는 기쁨이 상당하죠. 뭐랄까,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아요. 우울감이 줄어든다? 네. 아이돌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게 되고 뭐 다른 부모들이나 조부모들과 교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심지어 한 독일 연구에서는 이게 적절한 수준의 돌봄일 경우엔 오히려 사망률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결과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손주 때문에 뭐 최신 육아법도 배우시고 또 아이 건강 챙기다 보면 본인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하니 마냥 힘든 일만은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부모 세대한테는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딱 떠오르는 건 역시 경제적인 거랑? 그렇죠. 일단 믿고 맡길 때가 있다는 그 안정감, 이게 정말 크고요. 당연히 육아 스트레스 줄어들고 비용 부담도 확 덜 수 있죠. 네,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그걸 듬뿍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네, 그렇죠. 또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랑은 다른 어떤 삶의 지혜나 뭐 가족의 전통 같은 가치들 그런 걸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노스토리 교육연구소 자료 보면 그런 경험이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창의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릴 때 조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았던 경험은 정말 평생 가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듣고 보니 정말 긍정적인 면도 많네요. 가족 전체로 보면 세대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지고 이게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네, 분명 그런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밝은 면 뒤에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어려움들이 또 숨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역시 그 체력적인 부담일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하시다고 해도 육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데 아이돌 보는 건 정말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하죠. 네. 그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원래 가지고 계시던 퇴행성 관절 질환이라던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악화될 위험도 있고요. 아, 더 안 좋아지실 수도 있군요. 네,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황혼 육아하시는 조부모님 3분 중 2분은 정말 몸이 너무 힘들다, 신체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답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좀 힘든 애 수준이 아닌 거죠. 몸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정신적, 정서적인 부담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힘들죠. 특히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 돌봄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그 스트레스, 불안감, 또 책임감, 무게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인데요. 정말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동아일보에 소개된 여성가족 패널 연구인데 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그렇지 않은 할머니보다 우울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오려요. 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만성질환이 몇 개인지 이런 다른 요인들보다도 손주 돌봄 여부 그 자체가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었어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통 아이들 보는 기쁨이 그런 걸 다 상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봄이 오히려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그 돌봄 공백 메우느라 더 힘드셨다는 응답이 70%가 넘었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부모님 개인의 삶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하죠. 병원 갈 시간, 운동할 시간은 고사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취미 활동할 여유조차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고립감이나 피로가 장기적으로는 노쇠를 더 빨리 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손주 보느라 직업까지 포기하신 분들이 30%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아까 봤는데 이건 정말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희생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담이요. 자녀들이 용돈이나 양육비를 드릴 텐데. 그게 생각보다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에게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육아 비용이 고스란히 조부모님 부담이 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조사인데요. 손주 돌보는 조부모님 절반 이상, 54%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보수 돌봄인 거죠. 네. 절반 이상이요. 그건 좀 너무 안 돼요? 네, 대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대부분 월 100만 원 이하의 용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아, 몸 힘들고 마음 힘들고 돈까지 없고 내 시간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면 가족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가장 흔한 갈등 원인이 그 양육 방식 차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조사에서도 그 양육관 차이가 36.1%로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꼽혔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사소하게는 TV 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먹이는 거, 재우는 거, 훈육 방식, 교육권까지 정말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많죠.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 기사 사례처럼 TV 좀 그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이가 TV에 너무 빠져서 엄마 온 줄도 모르는 걸 보니까 제가 좀 속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 나전달법. 그게 중요하군요. 소통 방식 하나만 바꿔도 좀 나아질 수 있겠네요. 네,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조부모님들 상당수가 아까 72%라고 했죠. 처음부터 내가 좋아서 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점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비자발적인 참여. 네, 어쩔 수 없이 좀 떠맡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속으로 불만이 쌓이기 쉬운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조부모님 돌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뭐 의견을 좀 무시한다거나 요구사항만 계속 늘어놓고 정작 부모님 힘든 건 몰라주고 아이고, 또 문제 생기면 꾹 조부모님 탓하고 이런 소통 부재가 관계를 악화시키는 진짜 주범이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타 응답자 90% 이상이 손주 육아가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고 했죠. 네, 90.9%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83.8%나 되는 조부모님들이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육아 중단 의향을 밝히신 거겠죠.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갈등을 줄이고 좀 더 건강하게 황혼 육아를 하려면. 우선은 가족 안에서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방금 말씀하신 나 전달법처럼 서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부모님 스스로도 아,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힘들다. 이렇게 본인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경계 설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은 엄마 아빠도 좀 쉬어야겠다. 라든지 나는 하루에 딱 몇 시간만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부모 역할, 조부모 역할, 이걸 좀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좀 지켜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요즘 조부모님들 뭐 유튜브나 TV 보면서 최신 육아 정보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70% 이상이 그렇다고 하던데. 네. 72.8%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옛날 방식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배우고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조부모님 개인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육아 스트레스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짧게라도 규칙적인 휴식 시간, 나만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해요. 잠깐이라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같이 아이돌 보는 다른 조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건강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운동이나 산책,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하고. 네,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좀 일관된 규칙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힘들거든요. 아, 일관된 규칙. 또 하나는 그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는 거.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시는 거죠. 맞아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더 지치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 같은 거 계속 유지하시는 게 활력소가 될 수 있고요. 정말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잠시 아이랑 거리를 두고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봄을 의무나 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손주랑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좀 바꿔보는 노력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쉽진 않겠지만 그런 시도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 노력하고 또 개인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정말 조부모님의 그 돌봄 노동을 그냥 사적인 도움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역할로 받아들여서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할 때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긴 한데요.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연금을 좀 더 얹어주는 방식 같은 걸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아,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군요. 네. 그리고 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처럼 조부모 돌봄에도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조부모님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휴식을 지원해주거나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래 조부모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번아웃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요. 아, 그런 프로그램 좋네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하는 조선도선 조부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양육 스트레스는 확 줄고 마이너스 17%, 오히려 양육 효능감이나 자신감 플러스 13%, 자기 만족도도 플러스 14%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고 알려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성공 사례들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부모님들이 겪는 육아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를 지역 보건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관리해주고 또 독일의 마더센터 같은 곳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면서 공동 육아도 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세대 통합 공간.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황혼 육아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구나 싶어요. 네, 그렇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독일 연구는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했는데 미국 연구는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황혼 육아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좀 엇갈리기도 해요. 결국 이게 뭐 돌봄을 얼마나 하는지, 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주는지 이런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황혼 육아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이나 조부모님의 입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다각적인 접근과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황혼 육아가 단순한 가족끼리 돕는 일, 이걸 넘어서 조부모님 개인의 삶과 건강, 그리고 가족 관계 전체에 얼마나 크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기쁨과 보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단함과 갈등의 가능성,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소통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조부모님의 그 헌신에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분들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인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분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가정 혹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번 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